3월 15일 토요일 광명 선발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이번 회차 선발급은 노조 선수들만 구성된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그래서 전일 좀 수월하게 경주가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물론 안정감 있게 경주도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노장 선수들이 상당히 좀 톤을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허은혜가 받아서 후미권 털어내면서 착순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용속길도 윤진철과 호흡 맞춰 나갔습니다. 신영극까지 3차권 진입하면서 1라운드하고 2라운드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뭐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는 무난하게 흘러갔었죠. 특히 5라운드 조동우가 노련한 면에서는 유리하다. 하지만 박희준이 완급만 조절해 나간다면 유리한 편성이다 말씀드렸었는데 조동우 추입할 생각은 안 하고 유상영 견제에만 만족했습니다. 결국 박희준이 힘으로 버텨내면서 우승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전일 선전 펼쳐 나갔었던 선수들이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2라운드하고 4라운드가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수 있는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아무래도 4라운드는 이상엽과 문현진의 우승 맞대결, 2라운드는 구상신 전이 어이없게 몸싸움에서 밀려났습니다. 금일도 고재필 유상용이 있기 때문에 구상신 힘든 견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일권이라든지 윤진철, 조동우는 무난하게 우승 차지해 나갈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원의 일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몇몇 인터벌 내용만 살펴본다면 정현섭, 박일영, 박창순, 이상엽, 곽훈신 선수의 몸 상태가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였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현섭, 박일영, 박창순, 이상엽, 곽훈신 선수의 몸 상태가 괜찮아 보였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뷰 내용 살펴보면 박일영, 허은혜, 조항우, 김만섭, 박유찬, 신영극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주도력발이 나갔었던 박일영이 경주를 주도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시속감은 상당히 좀 느리게 전개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박희준, 박창순, 김재환, 유진영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박희준이 반바퀴 돌아 나오면서 시속을 잡았고 탄력 받았었던 박창순이 저치기로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현섭, 박일영, 박창순, 이상엽, 곽훈신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좀 괜찮아 보였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면 선발급 1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면 선발급 1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일권이 인정받는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광면 선발급 4라운드 김일권과 김재환의 경합인데 김재환의 직선 추입을 한번 노려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앞선 경기에서 선수들이 좀 하위권을 밀려나다 보니까 김재환 이창만 해도 여유가 있는 편성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따라가는데 만족하면서 그래서 김재환 2차, 김일권은 여유있게 우승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는 김일권 후차가 찾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드록발에 나갈 수 있는 선수가 곽훈신이 있고 정현섭이 있습니다. 이주아도 있긴 합니다만 이주아 최근 들어서 타이밍 잡기 어렵기 때문에 이주아가 힘을 쓰면 정현섭이 자리 잡고 김일권이 자리 잡는 견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현섭하고 친문인 선수가 한 명 있죠. 바로 허은혜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끌어내서 훈미권까지 털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연속 입상 행진 이어나가고 있는 허은혜가 훈미권 털어내는 작전도 가능하죠. 곽훈신도 전일 보니까 몸싸움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행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진영도 김일권하고 10기 동기생이긴 합니다만 허은혜 몸 상태가 상당히 좀 좋아 보였었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 정현섭이 허은혜와 나란히 자리 잡는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거 미사일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정현섭이 허은혜 앞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김일권이 정현섭이 허은혜 앞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김일권이 정현섭 팔에 나가게 해서 허은혜를 뒤다붙이는 견주도 가능할 것 같고 전일처럼 허은혜가 끌어내서 받아가게 된다면 몸싸움 강한 선수가 없어요. 또다시 꿰차서 쫓아 나서는 견주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상신까지 날렸었던 허은혜입니다. 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전 개인적으로 김일권과 허은혜 동반 입상 쪽을 한번 먼저 가져가 보자.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허은혜가 단연 돋보이는 연속의 입상 행진 이어나가고 있는 허은혜라는 점에서 허은혜와 김일권과 허은혜 동반 입상 쪽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정혜섭이 힘을 쓰고 아무래도 김일권이 몰고 와서 승부 타임이 짧게 가자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죠. 최근 선행력만 놓고 봤을 때는 정혜섭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속감만 좋다면 아무래도 후미권에서 저치기 타이밍까지 잡아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직선 추입을 김일권 상대로 넘어설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현섭 지켜주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일권과 정현섭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허은혜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전 김일권과 허은혜 동반 입장 쪽을 먼저 정현섭의 선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위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곽훈신이 선행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고 또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3차권에서는 곽훈신의 저력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습니다. 김일권 놓고 착 찾기, 아무래도 허은의 선제 가능성, 정현섭을 착순간 진입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까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선발급 2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구상신 때문에 고민이 되는 편성, 전일도 어이없이 몸싸움 필려나면서 바닥권을 밀려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연속 출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체력적인 부담감을 안고 있는지 몰라도 구상신이 상당히 좀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고재필이 자리 잡게 된다면 유상용이 자리 잡고 구상신이 따라 나서는, 그 뒤를 배학성이 막혀 나가거나 배학성이 고재필 앞으로 자리 잡고 끌어내서 후미권 털어내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유상용이 좀 더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일 유상용 조동우 견제 나가다 보니까 조동우에게 견제를 당하다 보니까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자력 능력도 갖췄고 선행력도 갖췄었던 유상용입니다. 컨디션, 몸 상태 괜찮아 보였었다는 점에서 고재필을 몰고 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유상용의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구상신과 묶어서 단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은 어이없게 몸싸움에서 밀려나면서 고전했었던 구상신입니다. 하지만 유상용의 뒷자리 편안하게 막혀 나가게 된다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직선에서 차도 나올 수 있는 선수가 구상신이에요. 저력 있는 선수죠.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유상용과 구상신의 동반 입상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고재필이 힘을 쓰고 유상용이 몰가서 승부 타임이 짧게 가져가는 작전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상신이 전혀 어이없게 몸싸움에서 밀려났다는 점에서 유상용의 선정 가능성 쪽을 먼저 공략해 보고 싶은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구상신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고재필의 선행을 철저하게 하락해 나가거나 배학성이 구상신의 뒤를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구상신하고 배학성의 동반 입상 배제할 수 없죠. 구상신이 고재필 활약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유상용하고 구상신을 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구상신이 연타 출전이다 보니까 몸 상태가 상당히 무거워 보였었다는 점에서 유상용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략해 보고 싶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순위대로 한다면 유상용하고 구상신을 묶어서 삼복승, 고재필, 배학성 양분해 보는 전략도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유상용이 때렸다가 부전하게 된다면 구상신 중심으로 고재필, 배학성도 묶어서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어이없게 밀려났었던 구상신이라는 점에서 전 컨디션이 괜찮아 보였었던 유상용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을 기본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선발급 3라운드입니다. 윤진철이 전일 여유있게 경기를 풀어나갔는데 정진욱도 아니고 박창순도 아니었습니다. 곽훈신도 아니었었죠. 용석길과 신영국을 노골적으로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윤진철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5번 박희준의 선행 활에 나가면서 윤진철이 몰고 가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선발급 5라운드 조동우 머리가 아니라 박희준 머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상경도 있기 때문에 박희준이 유리하다 말씀드렸었는데 운도 많이 따랐어요. 조동우는 박희준 투입 생각을 안 하고 유상용 경제만 집중하다 보니까 박희준이 그대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박희준이 힘을 쓰면 윤진철이 철저하게 승부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미권에서는 아무래도 김재환이 쫓아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굳이 김재환까지 불러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희준이 잘만
게 된다면 윤진철은 철저하게 박희준 활약해 나가는 견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윤진철과 박희준의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노련한 김재환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윤진철이 세게 넘어가면서 김재환까지 불러들이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윤진철하고 김재환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윤진철 입장에서 철저하게 박희준 활약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박희준하고 윤진철이 21살 차이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김재현보다는 박희준 활용 가치가 높아요. 철저하게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이 경제 중심. 아무래도 김재환이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이번 편성 박효진이 힘을 씁니다. 박희준이 몰고 가는데 윤진철하고 김재환이 마크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박희준이 박효진 활약 나가면서 승부 타임이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옆 동네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박희준하고 박효진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박희준의 뒷자리를 김재환이 윤진철로부터 빼앗게 된다면 착승과 진입 가능한 상황인 만큼 박희준하고 박효진입니다. 박희준하고 김재환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노련한 면에서 앞서 나가는 윤진철, 박희준도 윤진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윤진철과 박희준의 동반 입상 매우 귀다된다 말씀드리면서, 뭐 순리대로 한다면 윤진철, 박희준, 김재환을 묶어 나가시는 3복승 경주권이 아무래도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들 중심을 안에서 쉽게 마무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변수라고 한다면요, 박희준하고 박효진을 묶어서도 3복승 좀 공격적으로는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객관적인 기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강급자들인 윤진철하고 김재환, 여기에 주도력발에 나갈 수 있는 김희준이 아무래도 3차권에서는 안정감 있게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매선발급 4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29기 이상엽이 간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느냐가 관심사란 점. 문현진도 컨디션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상엽을 타겟으로 하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김성수가 자리 잡고 이상엽이 자리 잡고 문현진이 자리 잡으면 신우삼과 강량한이 쫓아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금일은 이상엽이 힘을 써야 되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전일은 이상엽이 정연섭을 활이 나가면서 완급 조절을 하다 보니까 허은회가 구상실을 털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이상엽이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힘을 쓰게 된다면 문현진도 컨디션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직선 추입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창원저 선수들 자연스러운 연대권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추입 실패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문현진하고 이상엽의 동반 입상이 유리할 것 같은데,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노련한 신우삽이 문현진의 뒤를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엽이 때렸는데 뭐 전반적인 시속이 빠르지는 않습니다. 문현진이 요즘 자신감을 확실하게 찾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뭐 신우섬까지는 불러들이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인근 쪽에 설련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철저하게 짧게 가져갈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단 복승까지 함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상엽이 때리는데 신우삼이 끌어내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문현진이 넘어서다 퍼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이상엽의 뒷자리를 신우삼이 쫓아 나서는 견주가 가능할 것 같고, 강량한도 마크되면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현진이 빠지게 된다면요, 이상엽과 신우삼의 동반 입상, 이상엽과 강량한의 동반 입상 상황에 따라서 뭐 이들 중심으로 3복승은 좀 공격적으로는 노래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현진하고 이상엽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또 옆 동네에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타협점만 찾아 나가게 된다면 두 선수가 붙어 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신우삼, 강량한 3복승 양분에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엽을 상대로 문현진이 추입이 나올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편성, 전 충분히 마크만 된다면 나올 수 있다,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라운드입니다. 조동우가 전일 아쉬움을 남겼어요. 최근 얼마 전에도 조동우가 추입을 해야 되는데 추입은커녕 후미견제 나가다가
투입당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경주도 있었다는 점, 과연 금일만큼은 재기량 발휘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진욱이 힘을 쓰면 조동호가 몰고 가는 황종대하고 박창순이 힘있고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정진욱이 때렸을 때 얼마만큼 시속이 나올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동호가 이런 편성에서만큼 충분히 직선에서 기다려주지 않고 직선에서 좀 세게 넘어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황종대를 좀 불러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진욱하고 황종대가 아무래도 과거 대전팀, 유성팀이었기 때문에 나란히 자리 잡게 된다면 조동우가 왔을 때는 황종대가 자리 양보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조동우하고 황종대 전략적 연합 가능성, 이번 편성 기대해 보고 싶은 편성 저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조동우하고 황종대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유리한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정중이 때렸는데 전반적으로 시속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일 다시 때리면 조동우가 호미권에서 치고 나올 만한 선수가 없죠. 딱히 챙겨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시속감만 괜찮다면 지켜주면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조동우하고 정진욱의 동반 입상 견도는 차선으로는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황종대와 협공 쪽을 한번 먼저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면서 수리들 한다면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창순이 변수인 것 같습니다. 조동우하고 박창순 또 인근적에서 훈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동우 다음으로 득점 높은 선수가 박창순입니다. 조동우가 오히려 박창순을 챙겨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정진욱과 황종대를 양분해서도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진욱과 황종대 사이로 조동우가 들어가게 된다면 황종대의 협공이 좀 더 유리하고, 조동우의 선행감만 괜찮다면 정진욱의 선행감만 괜찮다면 세게 넘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조동우하고 정진욱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한번 기대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조동우가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이변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진욱의 선행을 황종대가 막혀 나가면서 조동우 견제 나서게 된다면 황종대가 정진욱 환에 나가면서 직선 짧게 추입은 가능할 것 같아요.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황종대하고 정진욱의 동반 입상, 황종대 뒷자리를 박창순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조동우도 무리하게 욕심내다가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는 함께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어요. 조동우 중심으로 정진욱, 황종대, 박창순의 경합, 그 중에서도 정진욱 활에 나갈 수 있는 황종대 협공 가능성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선발급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전일 선전 8전 나갔었던 선수들의 선정 가능성이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